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사회의 요즘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개혁 문제이고 또 뭐 여전히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네 마네 뭐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서 화산 폭발한 거라서 이 문제에 그냥 온 국민이 매달려 있을 텐데 네. 아이 뭐 그거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약간 방치된 진짜 큰 문제가 문제이기도 있어요.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작년부터 이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공공의료 정책 의료 갈등, 국내 진짜 의대 최고의 증원을 전문가 둘러싼 여러 갈등 서울대학교 권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자, 잘 좀 배워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은 이렇게 물으면 가장 이제 싸구려 질문인데 의사 편이에요, 아니에요? 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모두가 요즘은 양비론자다. 그래, 누구 편이냐고 묻지. 이렇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균형을 잡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균형을 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어느 측면에서는 젊은 의사들 말이 맞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얘기도 일리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균형 잡고 있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슈를 처음부터 쭉 보긴 했는데 우리는 왜 이 의대 증원이든 의료 시스템 개혁 문제든 왜 우리가 관심 갖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뭐 뺑뺑이 돌다가 뭐 의사가 모자라서 뭐 어떻게 됐고 뭐 하여튼 다들 의대만 가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마음에 안 드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뭐 왜 문제지 하다가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한 것 같고 반대하는 분은 야 그거 그렇게 고치는 게 답이 아니야 뭐 답이야 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이게 뭔가 잘 정교하게 정의를 좀 다시 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감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뒤늦게 좀 들더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사안을 바라보신 전문가 입장에서 교수님은 이번에 이 문제를 뭐 때문에 생긴 문제 내지는 어떤 문제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지금 이 작년에 생겨서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갈등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올게 온 것이다. 올게 온 것이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어차피 터질 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왜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은 이미 이제 뭐 군사부 일체, 유교 문화 이런 걸 떠나서 미국식 계약주의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제도는 권위적이거든요. 정부가 의료인이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권위적이고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권위적이고 그래서 계속 권위적이다 보니 젊은 의사들은 정부도 싫고 선배도 싫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환자들은 정부도 못 믿겠고 의사도 못 믿겠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고 그게 이제 곪고 곪다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수가는 제대로 안 쳐주고 그 대신 뭐 비급여로 대충 좀 이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자라고 윽박지르는 정부의 말이 에휴 그냥 그렇게 하자 뭐 해서 그냥 의료계에 넘어간 측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잖아요. 의료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법도 일본에서 가져다가 만들었고 국민건강보험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만든 거지 그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위에서 탑다운으로? 그렇죠. 정부가 이제 국가를 급하게 막 발전시키다 보니 제도를 돈을 내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나 공급자인 의사들하고 합의해서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월급의 몇 프로네. 네, 우리도 감기 치료하면 이만큼은 받아. 맞아요. 그렇게 해.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 압박이 오니까 자꾸 이제 주는 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 수가를 줄이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약도 나오고 신기술도 나오는데 안 해주고 그게 건강보험이 다 안 되니까 이제 민간보험을 다 들게 됐고 예.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급속성장의 후유증하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해 가는 거에 제도가 거기에 맞게 진화하지 못한 그동안 대충 얼기설기 해놨던 문제의 총체적 폭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래도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아. 그 말의 그 바탕에는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싸고 괜찮은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 받은 나라가 많지 않지 않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의료 수가도 좀 누르고 어쨌든 의료 가격이 높지 않도록 누른 결과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비급여로 뭐 됐어 뭐 실손이 어떻게 됐어 뭐 다른 문제를 낳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요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나라죠. 예. 가장 뭐 내과 심장내과 의사를 집에서 뭐 1시간 거리에 가가지고 초음파 받고 이럴 수 있는 도시가 네. 전 세계 선진국에 저는 어디도 없다고 봅니다. 아침에 밥 굶고 가서 그냥 내시경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내시경 어서오세요. 받을 수 있는 나라 예, 예.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버텨왔죠. 예.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 우리가 의료비 지출하는 수준이 OECD 평균 국가보다 높아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거 이제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위기에 빠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어디부터 아껴야 되느냐, 어디부터 줄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가 싸고 좋네라고 착각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젊은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병원 다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서 국민들이 조금씩만 수렴해서 건보를 내면 그걸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이 또 뭐 하루에도 진료를 막 수십 건씩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던 뭔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었던 그런 의료 체계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대학병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예. 수련병원이라는 곳도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이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들어간 돈이 많은 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예.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것 중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대 변화나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게 젊은 의사들을 대우해 주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전히 시대도 변하고 이 발전을 했으니까 예. 전공이 젊은 의사들도 근로 시간도 줄고 자기들이 교육을 옛날과 다르게 좀 더 질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발전을 했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환경이나 처우는 여전히 발전하지 않고 못 살던 나라 시대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윽박지르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들도 너네는 근데 의사니까 예. 너네가 전문의 따고 나가면 너네는 돈 많이 보상 버니까 받는다. 참아라. 이제 이런 식의 저는 이제 제도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사들 또 전문의 따고 나가면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증언한다고 하니까 야 뭐 참으면 된다며 되긴 뭐가 돼. 근데 이제 이번 증원 문제는 예. 이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전에도 한번 갈등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고 그냥 일방적으로 또 했다. 이게 이제 젊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예. 이렇게 볼 그런 수 거예요? 있는 거죠. 언제 증언 같은 거 할 때 맘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에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할 때 그 예.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고 정부는 이 의료계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우리는 증언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다. 이렇게 이제 서로의 얘기가 다른 거죠.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예.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전 정권이 약속한 걸 그 다음 정권에서 지켜주진 않는 나라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잖니.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무슨 그런 게 다 있냐. 정부가 약속을 한 거면 지켜야지. 예. 정권 바뀌었다고 또 다시 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히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그냥 바뀐 거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했던 약속이라는 게 의사를 증원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계와 합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고 합의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약속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약속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즉, 이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면 국방 정책을 할 때 군인들과 합의하는 거 아니고, 교육 정책을 할 때 교사들과 합의하지 않고, 그런데 의료 정책할 때는 왜 의사들과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약속 자체가 옳은 것이었나 그렇지 않은 것이었나를 묻는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의료 정책이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예. 의사들이라는 전문직이 가진 예.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 기침해서 병원에 왔어요. 어떤 선생님은 청진을 해보고 당신 3일 약 먹고 3일 있다가도 안 좋아지면 다시 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 예. 똑같은 환자인데 청진을 했는데 내 느낌에는 당신은 오늘 좀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전문가의 재량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 재량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넓어요. 의사의 경우에. 의사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사회학에서는 예. 전문직 의사의 노동을 규제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이 자기들의 재량을 뭔가 국가 정책에 또는 사회 정책에 맞춰서 예. 같이 함께 그걸 실천해 주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마음만 그렇죠.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아. 선진국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뭐 의사들이 시위해서 상당수가 죽을 때까지 시위했던 국가도 있고 예. 또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아. 전공의들이 시위해서 급여를 올려달라고 시위했던 국가들도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갈등을 근대 시기에 많이 겪고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심각한 갈등을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전공의들이 일부 급여 인상을 위해서 시위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제도 전체를 가지고 의사들이 전체 전공의들이 전부 다 병원을 동시에 사직한다거나 예. 의대생들이 다 나가서 지금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걸 비켜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겪고 가는 건데 어떻게 겪고 지나가느냐 이런 이제 과제에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의대생들이나 뭐 이렇게 지금 갈등의 초점은 의대 증원으로 맞춰져 있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뒤에 뭔가 문제가 많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증원이냐 아니냐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꼭 고쳐야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세요, 엄청?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 왜 정부는 자꾸 고치려고 할까요? 정부는 왜 네. 고치려고 하냐? 지금 의료 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건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고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걸까요? 듣기로는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고령화되고 그러면 의료 수요도 많아지고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 의료에 투입되는 재정도 많아질 텐데 그거는 국민연금 개혁처럼 젊은이들이 그럼 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고민거리가 지금부터 커져가는 나라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인건비와 약과 설비가 투입되어야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과 설비는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라 수입해다 쓰던 거니까 뭐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낮추는 방법밖에는 세이브할 방법이 없는데 보니까 낮춰도 되겠네 라도 생각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낮출 수는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낮아질 것이다.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뽑으면 예. 환자가 의료 이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예. 노인이 많아지고 의사가 많아지면 나가는 재정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보험료 더 내는 건 똑같은데 왜 의사를 늘려가지고 그 드라이브를 거느냐? 네, 의료 개혁을 드라이브 하느냐? 거기에 저는-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의료 수요도 줄여야 되고 네, 당연히 병원 맨날 다니시는 그런 것도 줄여야 되고 감기만 걸리면 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의사 늘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줄이는 건 제도 바꾸면 되고 언제든지 하면 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과 뜻과 시간이 다 맞아야 몇십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라서 기회가 왔을 때 의지가 있을 때 이건 빨리 하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원은 필수 의료. 필수 의료가 지금 우리가 너무 약한데 마치 위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붙듯이 인원이 늘면 그래도 그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둘 다 맞거든요. 예. 하나는 지금 현재 의료 수요가 계속 이대로 된다면 예.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소위 필수 의료라고 말하는 예. 사실 이 필수 의료라는 말도 영어에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과들이 있는 거죠. 예.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필수 의료는 사회보장이 보장해주는 범위를 필수 의료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일부 공급이 모자라는 과들이 생겼다.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과, 기피 진료과, 젊은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과가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 재정의 감당 문제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만한 파이가 있다고 놓고 보면 예. 현재 의료 이용이 정상이다. 이 행태를 그대로 두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의사 늘려야죠. 왜냐하면 감당을 못 할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일반 의약품 사 먹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지는데 그냥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 머리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하는 의료 이용을 줄인다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만큼 10,000명이 모자란 건 아니다. 이 논리가 맞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네네. 지금. 행태가 달라지면 네, 왜냐하면 이제 의료 이용 행태를 기준으로 이용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는 의료 행태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도 해야 하고 예. 의료기관의 기능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지 맞죠. 정부도 의료기관의 이렇게 기능을 바꾸고 이 환자들이 조금 오더라도 의사들이 벌고 있는 수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전제로 숫자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현재 의료 이용 행태를 바꾼다는 얘기는 없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0명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의사들은 그럼 우리가 협조할 테니 의료기관의 기능을 바꾸고 현재 이용 행태를 좀 바꿉시다. 예. 그리고 다시 계산합시다. 그랬어야 되는데 10,000명은 안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둘이 싸운 거죠 지금. 전제가 없이. 네, 근데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둘 다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국민들이 이용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의료보험 시작할 때부터 경증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또 중증 환자들은 매우 힘듭니다. 지금도 민간 의료보험 안 들은 중증 환자들이 힘들죠. 예.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이나 이런 가족들은 돌봄 부담이나 이런 보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요. 그들이 소수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데 예. 중증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표가 안 되잖아요.
중증은 네, 중증 몇 소수니까. 명 안 되잖아요. 장애인 몇 명 안 되죠. 희귀질환 몇 명 안 되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증의 급여를 좀 줄여야 되는데 표 떨어진다 이거죠. 그건 표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국민연금 개혁 작 못하는 거랑 네. 마찬가지네. 그리고 이미 동네 의원들은 또는 동네 작은 병원들은 이 환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세팅돼 있기 때문에 경증 중심으로. 이게 바뀌면 그러네. 자기들의 수입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치밀한 계획과 합의가 없으면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바꿀 일이 아니야. 예, 근데 갑자기 10,000명 이렇게 뭐 내 임기 안에 10,000명 이래버리니까 젊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죠. 그 정원은 진짜 충분한 설득. 물론 뭐 그거를 의사들의 동의를 꼭 구했어야 되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몇 명은 정말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증원이 아니라면 이게 일단 증원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쨌든 그렇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뭔가 우리가 좀 근본부터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했으면 증원이 아니고 뭐부터 바꿨어야 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자, 요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맨 위가 소비자입니다. 예. 왼쪽이 보험자 정부고 오른쪽이 의사들이에요. 예. 이건 진료 영역 국권주의라고 제가 썼는데 진료하러 가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예. 뭐 정부가 여기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사가 왕이죠. 뭐. 의사가 왕이죠. 예. 요런 삼각형이겠잖아요. 예.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추려면 소비자 쪽으로 정부 쪽으로 이걸 좀 옮겨야지 이게 균형 있는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정책 영역에서는 정부가 대장입니다. 예. 지금 예. 의사들이 뭐 정책에 얘기한다고 정부가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게 이렇게 정부 힘이 센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예. 보험자이면서. 근데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둘 다 소비자 환자가 계속 약자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요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뒤에다가 위에다 써놨는데 예. 보험 책무성이 부재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높은 전문가 의존성이 있다. 높은 병의원 이용량 이건 아시겠죠? 예. 심지어 우리나라 의심도 많아서 병원에 정말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암이 걸렸으면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러 병원에 가보잖아요. 예. 한 번쯤 더 가는 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뭐 3번, 4번, 5번 가는 것도 다 보험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지나친 의심도 보험을 계속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험의 책무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보험이든 국가보험이든 내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쓸데없이 이용하면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연대의식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보험을 만들 때 국가가 그냥 돈을 내세요 이렇게 세금처럼 만들어가지고 의료보험의 가입자로서 연대의식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적절히 써야 된다라는 책무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은 그 병원에 가실 때 아 내가 감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을 자꾸 가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 이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 후자잖아요. 그냥 병원 간다고 생각.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책무성, 내가 가입자로서의 책무성이 있고 내가 많이 가면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못 봐. 내가 중병이 걸리면 혜택을 볼 수 없어.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이거는 시작 자체를 국가가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면 네. 자발적으로 자제합니까? 실손보험은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아 내가 실손보험 너무 많이 탐하고면 안 되지라고 자제하지 않는데요 전혀? 맞아요. 그 어떤 그래서 보험도 자제 안 하잖아요. 모든 가입자들이 네. 자기가 보험을 들면 어떻게든 쓰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자제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보험료금 빼먹는 게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빼먹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게 예. 보험의 논리인데 예. 계속 빼먹다 보니까 지금 실손보험 보험료 계속 오르고 상품도 다시 바뀌고 급여도 제한되고 뭐, 이런 일이 악순환이죠. 생기잖아요. 예.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은 그런 게 없어요. 돈이 펑크나면 어떻게든 세금으로 떼워놓고 유지를 해서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이런 재정의 압박이 오니까 심지어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까지도 보험료를 징수하기도 했단 말이죠. 모든 소득에는 보험료 있어. 네네. 왜냐하면 너 지금 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너가 계속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쓰면 너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돼. 이거를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입자들한테 이제 이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죠. 제일 쉬운 방법이 주치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를 하는 거죠. 너 일로 통해서만 의료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유럽 방식이죠. 또 하나는 본인 부담 올리는 거죠. 경증 질환에 본인 부담 올리고 중증 질환 낮춰주고. 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쓸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둘 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표 떨어질까봐. 일단 본인 부담을 못 올리는 거는 표 떨어질까 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를 하는 제도를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 정도는 문지기 의사로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전문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도를 못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제도 개선 논의가 적은 채로 느닷없이 10,000명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제 이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과격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행태를 줄이는 건 맞긴 맞죠. 근데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부와 의사 간에 대화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라는 그 가치를 두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되는데 공론화하질 않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저는 좀 회의 좀 생방송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거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공개되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들도 알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네. 국민들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의료개혁 논의가 과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요. 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 뭐 2차 포괄병원을 만들겠다. 이런 결과만 알고 있지. 왜 그 과정에 내가 합의하고 돈 내고 보험료 내고 세금 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이 의료개혁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 가치가 국민들하고 합의가 돼야죠. 의사하고 정부하고 모여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의사는 그렇다 치고 정부는 국민이 뽑았으니까 정부가 국민 대신해서 가서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국민 대신 누구랑 협상을 해요? 의사단체와. 의사단체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그만큼 신뢰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는 할 말은 없고요. 근데 국민이 이 사사건건 이슈 있을 때마다 국민 대표를 따라 뽑으면 그럼 공무원은 뭐예요? 아니 국민 대표를 뽑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의료개혁 논의에도 환자 측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공론화라는 건 이렇게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둘이 밀실에서 하지 말고. 네네. 국민들이 그 과정을 듣고 알고 왜냐하면 결국은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유인해가지고만 지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자체를 괜찮아. 너 이제 병원에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 이런 건 너가 알아서 그냥 셀프 케어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 정도 해도 돼. 쉬어, 물 많이 마셔. 네, 물 많이 먹고 종합 비타민 먹고 집에서 잠 좀 푹 자고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열이 계속 나면 그때 병원에 가도 늦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야죠.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의료개혁 1년을 보면 갑자기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좀 방법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병원에 가는 건데.
몰라서 온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괜찮으니까 저 작은 병원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너는 이제 무조건 응급실에 오면 돈 많이 낼 수도 있어.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지나치다. 우격다짐이다. 너무 정부가 좀 권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게 이제 설득해서 내가 참아야지 해서 안 오시면 좋은데 그건 약간 지난할 것 같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병에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심지어는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뭐 돈으로밖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을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고 좀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가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내가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난 그래도 최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어 라는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되게- 욕구를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유럽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되게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길다가 죽어도 정부한테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뭐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네, 체념하 받아들이거나.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예.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험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병원 이용을 못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기가 감당하는 수준과 받는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용을 안 하잖아요. 예. 어떻게든 비켜서 더 큰 병원에 가려고 하고 있는 행태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바꾸냐 이러면 국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죠. 어려워요, 그거. 네, 그거는 강하게 지금이라도 국가가 근데 시스템에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에 신뢰를 주려면 국가가 운영하는 규제가 예. 의사들도 똑같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예. 국민들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라는 걸 합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정부가 계속 끌고 왔고 끌려가다가 의사들은 처음에는 협조를 하다가 이제 의사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졌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정치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작동될 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합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꾸 비켜가려고 더 그러는 맞아요. 걸까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예. 새로운 합의를 시도하고 어디서 한 번은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도 계속 이 시스템에서 비켜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할 거고 오케이. 예. 그럼 국민들도 비켜서 제일 큰 병원에 가려고 할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종합병원은 함부로 가면 안 돼.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치고 의사가 추천을 할 때만 갈 수 있어. 한때는 그렇게 했다가 또 흐지부지 됐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다시 그거 합시다. 그걸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면 강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예. 소위 큰 서울의 대형 병원 있잖아요. 예. 빅5, 빅4라고 불리우는 예. 그 병원들부터 원칙대로 제한하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 자원이 국민들은 공정하게 써지기를 원하잖아요. 예. 예. 누구나 내가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백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백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제일 기대하는 병원은 그 대형 병원 4-5개예요. 그렇죠. 여기부터 원칙대로 제한한다. 정말 종합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만 의사들의 의뢰에 의해서만 갈 수 있다. 네. 저는 이 규칙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옛날에 약간 그런 거 근데 있었어요. 그 규칙이 왜 안 돼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너무 1, 2, 3차라는 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기준을 계속 경직성 있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다 상급종합병원이 40몇 개거든요. 서울에 있는 빅4나 빅5도 상급종합병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 규제는 다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이에도 상급 레벨로 레벨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4차 병원을 지정하자. 4차 병원을 지정하고 그래도 작은 대학병원들 중에도 너무 잘하는 데들은 병원 전체로 지정받기 싫으면 4차 센터라도 지정을 하자. 그래서 4차 센터나 4차 병원으로 지정된 데들은 최소한 의사들이 진료해서 보내는 사람만
순서대로 공정하게 들어가게 해주자. 이게 원칙대로 합의가 되고 그 공정함이 국민들한테 신뢰가 안 되면 예. 나머지 전달 체계가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장 경쟁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예. 소위 국민들이 말하는 잘 보는 의사, 명의, 뭐 큰 병원 이 몇 개가 그렇게 밀리는 거지. 나머지가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공정함을 가지고 국민들끼리 합의하는 게 저는 1차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심한 있고. 환자들만 가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해 줘야 되는 건 중환자실에서는 퇴원하라면 퇴원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의사가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 없어요. 예. 일반 병실로 가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환자가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의사도 그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보험자가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 출동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찰 출동은 아니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50%로 올리든지 90%로 올리든지 그렇게. 예, 보험이 그거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자가 왜냐하면 다른 중환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다른 중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중환자를 못 살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 원칙은 지키자. 우리가 예. 지금 중환자실이 모자라는 거냐, 중환자실에서 안 나가는 사람 때문이냐를 계산해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응급실을 말씀하십니까? 중환자실을 말씀드려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안 나간다고 버티면 버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중환자실은 그 자체가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그거 자체도 뭐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예. 나는 중환자실에 계속 있겠다고 하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응급실인데 예. 응급실에 있어서만큼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우선순위를 따라줘야 된다. 그렇죠. 예. 먼저 왔어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야 그럼요. 되는 이건 거고. 뭐 명확하잖아요. 예. 이 두 가지만큼은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합의를 하고 지키기 시작을 해야 예. 이게 뭔가 문화적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지금 이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이 계속 무슨 병원에 구조조정하고 기능전환 한다고 돈을 계속 넣는다고 해서 예. 국민들의 그 행동이 바뀔 거냐. 아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거는 룰로 만들고 네. 그냥 지키고 강제하고 소란 피우면 경찰이 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어려워요. 예. 그건 이제 너무 규제를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방식이고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국민적으로 여론 형성이 되고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건 정치권이 나서서 합의하고 주장하고 법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고 처음에 소리도 나오겠지만. 불편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그러지 시도조차 않고 안 한다. 있는 안 한다. 미룬다는 거죠. 예, 자꾸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아니 그걸 정치권이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국회의원이 나서라 그래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원래 행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니까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고 입법의 영역이죠. 대통령이 시켜야 된다? 네, 행정부는 그걸 집행하는 곳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지만 행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라면.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뽑아주신 대통령 안무개입니다. 저희 병원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정부가 하고 주도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는 대통령이 거죠? 나서서 여당을 하든지. 설득하고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그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냥 의료개혁위원회 대통령 밑에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할 테니까 따라와.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DJ 정부 이후로 모든 의료개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DJ 정권 이전까지는 군사독재 시절이어서 정부 주도형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어요. 오히려 일관성이 있었어요. 오히려 일관성 있었죠. 왜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던 시절이니까. 예. 하지만 DJ 정권 이후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는 자기들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개혁 정책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떤 게 맞냐. 이 정권이 잡으면 이랬다가 또 이 정권이 잡으면 이랬다 하니까 이 의료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어려운 됩니다. 솔루션은 아니고 솔루션도 있는데 국민연금처럼 표 어떻게 떨어지는 보면, 거고 그냥 소란스럽기만 할 거니까 그냥 자꾸 묻는 자꾸 거네 그냥. 밀어왔던 거네요. 그렇죠. 혹은 특정 누구와 네가 희생해. 자. 의사가 돈 너무 많이 버네. 근데 이 정원 더 뽑아. 아니요, 뭐 이런 거네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은데 음. 그 상황을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직업들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맨날 응급실에 감기 환자 오고 중환자실에서 왜 사람이 안 나가며 이러니까 이 환자 못 받잖아. 나 이러면 의사 못해 하고 집어 던지고 파업을 하고 이번처럼 의대생들이 안 하고 해서 야 정부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해줬어야지. 그거는 그냥 보다가 본인들 밥그릇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는 가운을 벗어 던지면 좀 서운하고 아쉽다. 상황도 아시면 오히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오히려 명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그건 다 알면서 정부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 거지 하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응급실에는 난리가 나고 중환자실에서는 힘들고 인턴 레지던트들 거기에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그 상황인데 그 상황 뻔히 알면서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발표하고 대통령이 발표해 안 그러면 우리 이제 교수도 안 갇힐 거야 내지는 우리 인턴도 이제 안 할 거야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더 중요한데 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의사를 늘린다고 이거는 못 참지 라고 하냐. 지금까지 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네. 전문가 집단의 문제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 예.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 됐던 판검사 집단이 됐던 뭐 교수나 기자들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의사 집단의 문제를 예를 들면 예. 사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만들어질 때 그 전부터 길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길드와 국가 권력이 합의를 하거든요. 자율 규제는 너네가 이만큼 하고 국가가 제도로 개입하는 건 이만큼 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건 니네가 알아서 자율 규제를 해. 예. 이건 국가가 이제 면허만 줄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선진국들이 합의가 된 거였어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길드가 없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길드와 국가의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어서 예. 전문가 집단과 국가가 서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 주도형 발전을 할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90년도 후반까지 복지부에 직원을 보내서 복지부 업무를 같이 도와줬거든요. 예. 그때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지면서부터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 예. 이 과정에서도 엄밀히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를 이제 구분하고 전문가 집단 스스로 해야 될 권한도 주고 전문가 집단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집단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정책도 제안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걸 뭐 정부가 그러니까 의료계한테 그걸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예. 의료계 스스로도 그런 역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늦었지만 제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예. 늦었지만 이렇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험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해보고 전문가 집단과 정부의 역할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완수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주도하고 의료계가 끌려가고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갈등만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의료계도 뭔가 늦었지만 연구도 하고 대안을 내야지. 대안이 없는 채로 계속 정부 보고 고쳐라, 다 폐기해라. 이런 식의 주장만으로는 서로 다 상처만 남고 되는 게 없을 거다. 이건 사실 엄밀히 정치권이 나서야 될 일이거든요. 정치권도 무슨 솔루션이 있으면 그냥 욕 한 번 먹더라도 그럼 이대로 하자. 여론만 돌면 욕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루션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4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함부로 거기는 가지 마세요. 의사 말 잘 들으세요는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벼운 의료 행위로는 보험 수가를 높게 주지 말자. 감기 같은 걸로는 그냥
보험회사는 안 해줘. 집에 가지 마라고 하면 감기 보는 걸로 먹고 사는 많은 의사들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맞는 지적인데 동네 병원들은 그래서 예. 예전에도 뭐 하루에 뭐 200명 보고 막 300명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아예 몇 명 이상은 보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더니 또 거기서도 동네 의사분들도 또 반대하셔서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솔루션이 있을까요? 거기는? 솔루션이 있죠. 동네 의원들이 그 검사해서 이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네. 진찰료를 많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당뇨병도 있는데 기침을 해요.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20분 30분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예. 그 환자의 만족도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물론 우리나라 환자들은 선생님 빨리 약 주세요 이런 환자도 정말 많아요. 예. 그런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진찰료를 좀 올려주고 검사를 덜하는 동네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범 사업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꼭 만성 질환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혈압 당뇨가 아니더라도 건강 상담 하러 가고 싶잖아요. 내과 선생님한테. 그 말씀은 그러니까 빈도는 줄이되 네. 한 번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주고 수가를 높여주자. 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동네 의원들이 검사를 하는 게 예. 검사를 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지 이익이 돌아가도록. 커지도록 지금 구조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돌리겠어요? 아. 한꺼번에 못 돌리니 나는 검사를 조금 하고 환자 면담을 오래 할 테니까 이런 동네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해주고 그런 시범 사업을 만드는 게 예.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환자들도 다 길게 상담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그러면 네. 동네 의사들은 혹은 뭐 동네 의사라고 할 것도 없이 의사들이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때 갑작스럽게 변화를 겪으면 의사들 싫어할 거고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어느 정도 수입은 보장되도록 하자라고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의사는 아닐 수 있겠으나 어떤 나라에서는 의사가 수입이 작고 어떤 나라에서는 의사가 수입이 많으면 그거는 많고 적은 게 실력 차이도 아니고 국민 소득 차이도 아니고 그냥 수요와 공급 내지는 정책의 결과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알겠는데 지금은 의사들은 그 수급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벌고 계셔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 좀 의사 좀 늘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수가 얘기 나올 때마다 주사기 약 이거는 원가가 있는데 그럼 의사 인건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적절하냐? 한 달에 의사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이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적정하냐 할 때 그 이 정도라는 게 사실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지금도 의료 수가를 정하려면 인건비 의사 인건비를 넣어야지 이 수가를 정할 거 정해지겠죠,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이제 개원이들의 수준은 대학병원 부교수 정도의 대우로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는 거죠. 수가를 예. 계산할 때. 예.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 수가를 계산할 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들어가거든요. 예. 내시경 할 때 몇 분 이게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원가에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가가 가격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가에다가 더 붙여서 남겨 먹든 아니면 보험회사가 너는 너무 많이 보면 원가보다 조금 주든 그건 협상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제도를 2000년도에 베껴오면서 약간 원가 이꼴 수가라는 아주 이상한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 제도가 예. 어떤 행위에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예. 그 원가를 베이스로 수가를 결정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아. 각 행위마다 곱하기 얼마로 해가지고 횟수.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Q가 아니고 진료량은 빼고 아. 이
수가를 원가가 정할 때. 뭐 내시경 하는데 10,000원이다. 어. 30분 들어간다. 의사 인건비 얼마, 간호사 인건비 얼마 해서 결론이 10,000원이 딱 나왔어요. 예.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거를 못 정하고 이거의 점수만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전체 의료 행위를 만점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얘는 0.5, 얘는 1.5 이렇게 행위마다 다 비교 점수를 만들고 총점을 묶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거의 단가 1점당 얼마의 가격을 매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곱해갖고 나온 가격이 예. 내가 생각하는 10,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9,700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들은 야 원가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각 행위에 계산된 시간만큼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30분만큼 했어. 그러니까 10,000원을 줘 이래야 되는데 예. 자기들은 큐를 계속 늘리고 있죠. 진료량을. 15분에 2번 해가지고 그렇죠.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보험자는 야 너네가 너무 진료량이 많아가지고 전체 돈은 많이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수가를 못 올려줘. 지금 이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제가 주장하는 건 야 나는 하루 8시간 거만 수가를 신청할게. 예. 하루 8시간에서 나는 주 40시간씩 해가지고 주 40시간씩 해서 한 달에 딱 얼마만 신청할 테니까 나는 이거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맘대로 시간을 쓰게 해줘. 이게 사실은 독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일 의사들은 3개월 정도에 한 번 청구하는데 예. 이렇게 일주일에 한 3일 일하고 이틀 노시는 분들 계시고 상한이 있는 거군요. 내가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독일은 상한이 있어요. 아무리 그 많이 대신에 봐도. 예, 나머지 시간을 의사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의사들이 이런 규칙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편하게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예.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검사 많이 안 하고 간호사도 많이 안 두고 예. 검사 장비 없이 유럽처럼 진짜 청진기 하나 갖고 진료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예. 유럽에는. 예. 그렇게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 상담하고 진찰료를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동네 의원과 또 검사를 위주로 하는 동네 의원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환자들은 생각하는데 다 상담 오래 하는 선생님한테 갈 것 같은데요. 그게 꼭 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환자들이 너무 바빠서요. 예. 선생님 저 너무 바쁜데 먹던 약 그냥 주세요. 이런 환자도 되게 많아요. 많고. 예. 근데 이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 좀 이런 요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런 요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좀 만들어야지 현재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국민 눈높이에도 못 맞추고 의사들 눈높이에도 못 맞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의 수가 제도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바꾸면 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벌면서 2분 진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아예 나 그냥 한가하게 할래라고 하는 분들은 한 달에 돈을 조금 갖고 갔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갖고 가시게 될 거고. 그럼 그렇게 되겠죠. 바꾸면 그렇게 바꾸면 이분들도 여전히 많고 이분들도 여전히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국민들이 네. 의료 이용 행태를 현재대로 계속 유지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바뀔 것이다라고 전제하면 사실 개혁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혁은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갈 건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지 예. 지금 당장에 이게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합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개혁을 위한 추가 비용 투입은 존재하게 돼 있고 그 비용이 의미 있게 쓰여야 되는데 의미 있게 쓰이려면 의사도 행태를 바꾸고 국민도 행태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병원을 구조조정하는 데만 돈을 넣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과도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자. 이게 전제가 돼야 서로 좀 이 노력을 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보다 여쭤볼게요. 복잡하다. 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수가도 양의 문제니까 막 시간을 줄여서 막 그런 행태들도 일어나지만 수가가 너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게 예. 안전하고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 안전하고 효율적이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일 때도
1시간 들어가는 수술이라고 다 계산했는데 30분에 2개 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인센티브는 상한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한이 없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개념은 인센티브는 상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이 계속 가고 있고 이제 그런 인센티브는 있는 거는 좋은데 네. 그럼 우리는 너무 상한이 없이 그냥 노력하면 다 가져가게 그렇죠. 만들어놔서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또 의사들은 파업하고 못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일 수 저항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어떤 이해관계자가 예. 내 밥그릇 뺏겠다는데 좋아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항은 당연히 있어요. 예. 국민들도 당연히 저항이 있죠. 불편해지고 돈을 예. 올리겠다는데. 예. 아하. 하지만 지금 미래를 두고 이렇게 안 가면은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개혁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부터가 서로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의사들도 야 10년 지나면 재정이 말라가지고 니네 다 죽을 수도 있어. 다 수입이 확 떨어질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고. 국민들도 이렇게 계속 갈아가는 의료보험료가 2배 될 수도 있어. 이게 받아들여져야지 개혁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위기감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논의가 계속되니까 자꾸 이런 잡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이거는 힘들 수 있고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건 끝까지 좀 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먼저 좀 했어야 그래야 정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 전제와 과정이 투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느닷없이 10,000명, 그거에 그다음에 대한 명분에서 졌다는 느닷없이 것이죠. 필수 의료 패키지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의사협회는 그 논의에 참여를 했지만 의사협회 뭐 자기들은 반대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집행부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전체가 받아들이기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가 저게 정말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저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면 지금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약가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약가를 조정하는 건데 그런 논의는 빠져 있거든요, 아예. 전체 의료비에서 약값으로 주는 네네네. 제약회사랑 약사들이 받아가는 몫이 너무 많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당한 거래가 계속 있고 그것이 문제다. 뒷주머니를 갖고 가는 게 계속 문제고 예.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수입이 뭐 투명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거면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덮어놓고 이건 의료개혁 논의에서 약가 문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그랬나요? 예, 약 문제는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직 제약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현직 제약협회 회장님이 제약회사에 불리한 논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더 불신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경증 환자들이 이제 본인 부담을 예를 들어 이제 제 주장처럼 어느 정도 높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약국에 가서 내가 종합감기약 사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의 약품은 가격 표시 자율제거든요. 그러니까 약국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가서 이렇게 외국처럼 내가 비교해보고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이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약국에 가면 머리 아픈데 약 주세요. 아니면 뭐 땡땡땡 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님이 이거 똑같은 약인데 이거 드세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종류에 대한 약이 너무 많고 제네릭이. 제네릭이 너무 많고 또 약국에서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는 거를 이제 약사님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은 약을 골라주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좀 문제는 지금 현재 감기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는 돈보다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 사 먹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국민들 스스로 내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이 정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돼 이렇게 말하려면 슈퍼에서 국민들이 살수 있어야 된다. 슈퍼에서도 감기약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싸야 되고 뭐 싸야 되고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서 의사한테 감기약 받고 상담하는 게 돈이 더 싸면 네.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의료개혁의 흐름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가를 낮추는 약가를 낮추는 거나 일반 의약품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나 그렇습니다. 감기약하고 그러네요. 일반 약의 가격을 조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의료개혁의 내용에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의료개혁이 정말
성공 가능하냐, 나중에 지속 가능하냐, 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 중에서 그래도 그러면 다 당장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럼 뭐가 제일 급한가요?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1차 그 일단 병원에 상급 병원에 잘 안 가게 만들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과제일까요? 뭘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에게도 의무를 지어주고 병원들에게도 의무를 지어주고 그걸 합의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병원의 진입을 통제하는 거. 예. 그것만큼은 의사들끼리 합의해서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사람 보내자. 그리고 그건 중증대로 공정하게 세치기 없이 예약해서 그 병원들이 관리해 달라. 예. 그거를 국민들과 합의하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구현하는 거. 이건 의료계 스스로 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병원들이 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 스스로는 중환자실에서는 좀 나가자, 응급실에서는 합의하자, 경증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좀 올리더라도 경증보다는 중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체 틀을 좀 바꾸자. 이 정도의 합의를 해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해내고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좀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이번 주면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네. 이제 네. 끝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친구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아직 의학도 제대로 안 배운 거고 의사가 돼서 의료 현실도 잘 모르고 예.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고치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뭐 이번 주가 우리 근대사의 가장 큰 위기의 시기라고 보는데 이 가장 위기의 시기에 의대생들의 이 재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 복학 시점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너무 필요 없는 그 재적 또는 갈등에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계에서는 이렇게 우리 언더스탠딩도 노력을 해주시고 예. 또 여러 정치인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학생들은 좀 학교로 일단 돌아오는 게 돌아와서. 좋겠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네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논의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의료 정원 문제 말고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조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